아버지의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엔 내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호적상 가장의 이름. 하지만 우리 집에선 누구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유태 아버지라 불렀고 공사판에선 어이 김씨였으며 우리 남매에겐 그저 아버지였습니다. 75생을 마치신 아버지. 75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불려보지 못한 채 가셨습니다. 청계천 판잣집 루핑 지붕 아래서 하얀 쌀밥 한 그릇이 꿈이었던 그 시절,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보다 가장이라는 무게를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새벽 4시 반, 통금 사이렌이 울리기도 전 아버지는 반쯤 다른 고무신을 조심스레 신으셨습니다. 구로 공단까지 2시간,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어둠 속을 걸으셨지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 노동. 먼지투성이 작업복 주머니엔 월급 봉투 대신 시멘트 가루만 가득했습니다. 퇴근길 양은 세숫대야에 담긴 검은 물은 아버지가 온종일 들이마신 도시의 먼지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삶의 껍질이었습니다. 안방 문턱에 서서 한참을 옷을 터는 아버지의 그림자. 당신의 고단함이 자식들의 잠을 깰까 늘 조심스러웠던 그 뒷모습.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갈 때만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토록 낯선 석자. 김영수. 우리에게 아버지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자신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한 채 묵묵히 버텨온 우리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 이름들을 불러드리려 합니다. 75 먹은 지금도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청계천 판잣집 루핑 지붕 위로 빗방울 떨어지던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입니다. 그 시각이면 어김없이 아버지는 방문을 조심스레 여셨습니다. 우리 남매가 깰까봐 숨을 죽이며 말입니다. 반쯤 다른 작업화 끈을 묶고 대돌에 앉아 어젯밤 아궁이 연탄재를 털어내시던 아버지. 새 연탄을 넣어도 방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구로 공단까지 2시간 걸리는 길. 새벽 첫 차를 타려면 통금 사이렌이 울리기도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골목을 나서는 아버지 뒤로 옆집 김씨 아저씨도 똑같이 작업화를 끌며 나왔습니다. 서로 눈인사만 하고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들.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었으니 말이 필요 없었던 거지요. 지금도 그 작업화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나서신 뒤 어머니는 한참을 문틈에 서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국민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밤 늦게야 돌아오신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대문간 양은 세숫대야에 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찌그러진 세숫대야에 펌프질로 받은 차가운 물. 비누칠 몇 번의 물은 금세 먹물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그 검은 물은 아버지가 온종일 들이마신 도시의 먼지였고 시멘트 가루였으며 철가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삶의 고단한 껍질이었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아버지는 세숫대야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얼굴을 씻으셨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때를 솔로 벅벅 문지르시고 귀 뒤까지 꼼꼼하게 씻으셨습니다. 깨끗해진 얼굴로 방에 들어오실 때야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도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숫대야 바닥에 가라앉은 검은 침전물만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반장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아버지는 그저
어이 혹은 김 씨였습니다. 아침 점호 때도 밥 먹을 때도 퇴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 석자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든 구로공단 길목에서도 땀 냄새, 자욱한 한바집에서도 아버지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다정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를 따라 공사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깜빡하신 아버지께 어머니가 저보고 갖다 드리라 하셔서였습니다. 철근 사이를 헤매며 아버지를 찾는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이 김씨 자식 왔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수많은 김씨 중 하나였다는 것을. 도시락을 건네받으신 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저를 데려가 앉으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아버지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날이면 아버지는 검은 비닐봉지에 뭔가를 사오시곤 했습니다. 눈깔 사탕이나 쫀득이 같은 싸구려 과자였지만 우리에겐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의 작업화 밑창을 갈 돈은 아까워하시면서도 자식 입에 들어갈 단 것에는 손을 떨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면 누런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 쌀가게에 가시고 연탄 가게에 외상값을 갚으시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곰표 밀가루 한 포대만은 꼭 사오셨습니다. 눅눅하게 굳은 밀가루로 어머니가 수제비를 끓이면 그게 우리 집 최고의 잔칫날이었습니다. 그 비닐봉지는 이름 없는 가장이 세상에 내놓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아버지께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호적 등본을 떼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까지 1시간을 걸어가서 호적 등본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석자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에게 이름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영수 아범이라 부르셨으니까요. 호적 등본 종이 위에 인쇄된 그 이름은 제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청계천 판잣집 호주 김영수. 거기엔 아버지의 본적지와 생년월일 그리고 호주라는 무거운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기둥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종이 위에 김영수라는 석자가 낯선 사람의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김영수 아버지라고 불러볼까 생각했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평생 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유태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김영수라고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는 빨래를 하다 말고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영수지 뭐. 그러면서도 영수라는 두 글자만 말씀하셨을 뿐 김영수라는 석자를 온전히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으로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버지는 아내에게조차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내어주지 못한 채 가장의 무게만을 짊어지셨던 겁니다. 가끔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신 날이면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드셨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유태 아버지 오늘 고생 많았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조차 어머니의 입술엔 영수라는 이름이 온전히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랐지만 그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환갑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소박한 환갑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붉은 천을 두른 상 위에 수수팥떡과 백설기가 놓였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아준 성의로 삼색나물과 잡채를 장만했습니다. 사람들은 애쓰셨다며 막걸리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김씨.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그 술자리 어디에도 아버지가 청년 시절 가졌던 꿈이나 이름에 대한 예우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평생을 성실하게 버텨낸 노병의 얼굴로 허허롭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환갑상 앞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구로공단 철근 사이를 헤매던 세월이었고 연탄재를 털어내던 새벽이었으며 우리 남매 학비를 마련하려 밤잠을 설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께 절을 올리며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김영수 아버지. 하지만 그 이름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갑을 맞았건만 아버지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비로만 남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75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이었습니다. 평생 연탄불을 지피며 사셨던 아버지가 연탄 때문에 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비석을 세울 때 석공이 물었습니다. 고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그제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영수입니다. 평생을 아버지로만 불렀던 그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따뜻하게 불려보지 못한 이름이 차가운 돌 위에 새겨졌을 때 저는 비로소 통곡했습니다. 이름 한 번 불러드리지 못한 불효가 가슴을 쳐서 무덤과 자풀 위로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김영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는 아버지 산소에 올라가 그 이름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불러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비로만 사셨던 아버지께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돌려드립니다. 김영수, 우리 아버지.